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과 만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 하다가 김정은과의 두 번째 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쯤 열릴 가능성이 있다. 회담 장소로는 세 곳이 논의되고 있으나 공개하지는 않겠다. 시점이 맞으면은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 김정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김정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흔히 하던 이야기인데 별로 진전된 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과 친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시진핑과 친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책에 들어가면 또 영 딴판의 정책을 펴니다.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로 트럼프는 일종의 굿캅, 마음씨 좋은 경찰관 역할을 하고 밑에 실무자들은 배캅, 아주 빡빡한 경찰 역할을 해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혼을 빼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시진핑 트럼프 회담 직후에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졌다는데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그의 우정과 존중 의사도 표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역시 애매모호하고 과거부터 계속 되풀이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시간 전에 이런 보도를 했네요. 한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정은에게 12월 중순에 서울 답방을 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냈는데 북한은 연내는 곤란하다라고 회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미북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전망이 없어지면서 북한이 김정은 방안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답방 연기의 사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린 문재인 트럼프 회담에서 김정은의 방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지만은 반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 기존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자는데 문재인 트럼프가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합의한 것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완화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한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회담을 내년 초에 열려는 생각을 재차 밝혔지만은 이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협의는 개최될 전망이 안 보인다. 비핵화 조치 양보 등 북한이 자세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김정은의 연내 방한이나 내년 초 미북 이른바 정상회담도 실현 전망은 낮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한미관계나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여러 나라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 일본 언론이 상당히 정확하고 신중하고 보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베 수상이 김정은의 말장난에 속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또 미국과 일본이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본 언론도 비교적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움직임이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경우에 얻어갈 것이 없고 한국은 줄 것이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서울에 오는 것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열렬히 환영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와서 또 다른 공허한 정치적 선언을 한다. 그걸로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북 경계망 또 전쟁 범죄자로서의 김정은의 신분을 좀 세탁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은 지금 북한이 절실한 이 겨울을 앞두고 절실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소득 없이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북한 지도층 안에 또는 북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연내 방문은 어려울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와 연동되어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괜찮다,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트럼프 김정은 만나기 전에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먼저 만나는 것을 내심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워킹그룹을 만나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보조를 맞추자고 하는 것도 한국이 너무 앞서가지 말라 하는 데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인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변론으로 그러면은 한국인이 김정은을 환영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 테러 지령자,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수괴, 그리고 전쟁 중인 적군의 최고사령관을 한국인이 환영하는 것은 그 누가 환영을 하든지 환영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입니다. 김정은을 환영하면 그거 반역입니다. 이적형입니다. 김정은이가 실무적으로 한국에 와서 실무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과 환영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김정은을 환영하면은 그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반국가 단체를 고무찬양하는 그 죄에 걸리는 것이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정보 및 수사 업무 종사자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특수직무유기에 걸려가지고 징역 7년 이하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률이 있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김정은을 환영하게 되면 김정은과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를 용서해 주는 꼴이 됩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게 되면 북한이 불법 운영하고 있는 납북자 그리고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우리가 버리는 게 됩니다. 김정은을 환영하게 되면 유엔이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북한 동포, 탄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환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국가 반역 행위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을 추행하는 짓입니다. 유대인이 반성하지 않는 히틀러를 예루살렘으로 환영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비유하면은 김정은의 방한을 단순히 반대한다고 하면 안 되고 김정은을 환영하면은 반역이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추행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옳습니다. 감사합니다.